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S&P 500의 힘을 믿고 스파이만 모아갔다 라고 한다면은 20년 동안 S&P 500보다 220%나 앞서는 ETF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20년 동안 S&P 500보다 220%나 앞서는 ETF 스파이가 369%, SPYG가 594%로 올타임으로 하이를 기록한 그런 ETF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지성으로 모아가던 S&P라고 한다면은 SPY보다 SPYG가 훨씬 더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성향을 나눌 때 보통 안정형과 공격형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보통 최근에는 슈드 그리고 커버드 콜 형태의 투자 방법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분화된 거는 차치하고 일단 이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파이일 겁니다. 최근 투자 트렌드는 정확히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성장이냐 배당이냐를 정확히 1년 전쯤에는 이 부분이 화두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공격형이냐 방어형이냐로 나누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스파이냐 SCHD냐 였다라면은 최근에는 공격형이냐 방어냐 이런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내 선택이 안정형이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거시경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대비한다 라는 부분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은행보다 나은 수익률 그리고 자산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배당과 복리의 힘을 믿는 것이 바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텐데, S&P는 사실 그 중간 어느 곳에 갖다 끼우더라도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면은 물가지수는 높고 낮음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3% 정도 내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로도 하향과 상향을 반복하더라도 결국 연평균으로는 10% 이상을 기록하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10% 이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최근에 S&P 500을 뒤늦게 들어오더라도 언제든지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고 있는 게 S&P 500입니다. 실제로 SPY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 세계 1등주에 고루고루 나눠서 투자하는데 가중치를 위에다 두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아마존 이런 종목들을 나눠서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테크놀로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SPY거든요. 이런 종목에서 잘 투자를 하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SPY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VOO와 IVV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가장 오래된 SPY의 역사 때문에 실제로 그냥 SPY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상장 이후의 수익률을 본다라고 한다면 IVV가 조금씩 앞서는 모습, 그 다음에 SPY, 그 다음에 VO가 조금 뒤떨어진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시게 되면, 자, 더 이상은 SPY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SPLG를 보게 되면은 사실 같은 운영사에서 쪼개서 작게 나타난 것이 바로 SPLG입니다. 실제로 주당 가격이 69불입니다. 현재 500불이 넘어가는 SPY 대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모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수수료도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특징이 있죠. 상장일도 오래됐으니까 사실 예전같이 상장이 얼마 안 돼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더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수익률 측면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SPLG와 IVV 그 다음에 VOO를 비교해 놓으면은 실제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와 비교해서도 여러분들, 자, 수익률의 결과 SCHD랑 비교를 해 본 결과 실제로 SPLG는 같은 기간 동안 375% 그리고 SPY는 467%니까 약 8% 정도 복리 때문에 수수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 SPLG가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스파이와 다른 S&P 500 ETF는 비교하실 건덕지가 없이 SPLG만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RSP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RSP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보여드렸던 SPY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큰 것 위주로 가중평균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얘는 동일 비중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비중이 0.36부터 해서 0.1 몇 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평균적으로 0.2를 맞추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오른 것들은 당연히 이 포트 내에서 가중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오른 것들은 비중을 줄이고 비중이 떨어진 것들은 비중을 늘리면서 더 추가적으로 매입한다라는 거죠. 자, ETF에서 가장 중요한 알아서 리밸런싱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스킴은 0.2%씩 S&P 500개를 나누어서 담으니까 100%를 맞추는데, 가격이 오른 것들은 비중
비중을 낮추고 가격이 내리면은 비중을 높이면서 실제로 알아서 리밸런싱을 해준다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테크 비중이 앞서 보셨던 스파이보다 절반 정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재, 경기 방어주 이런 것들로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경기가 조금 성숙기에 들어갔을 때는 RSP를 찾는 부분들이 현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3개월 성과는 S&P 500보다 RSP가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S&P의 시장 상승 요인은 결과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의 약간 주춤한 성장일 때도 다양한 섹터와 비중에서 골고루 성장한다라고 하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급등한 대형주의 의존을 낮추고 균형적인 성장을 혹은 내가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RSP는요 실제로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언제 SPY보다 RSP가 더 높은 성과를 이루냐라고 봤을 때는 경기가 고점에서 성숙할 때입니다. 실제로 경기 순환 사이클은 급등하고 나서 약간 조정, 그 다음에 성숙기로 접어드는 과정들이 있죠. 여기에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RSP입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 확장 국면에서 중소형주와 가치주의 성장이 두드러질 때,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대형주 조정기가 온다 싶을 때 SPY에서 비중이 높은 대형주가 조금 부진하다 할 때는 RSP가 더 성과가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1년 동안에 시장이 많이 오르고 지금 금리 인하 시점도 뒤로 미뤄지고 혹은 금리를 동결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때는 일단 시장이 성장한 후에 성숙기에 좀 접어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시가총액 비변에서는 당연히 SPY가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SPLG와 RSP도 결코 작은 시가총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주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모아가시기에는 좀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동일 가중 비중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성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RSP는요 지금 어중간하게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세요. SPLG가 가장 높은 성과, 그 다음에 SPY가 두 번째 성과, RSP가 3번입니다. 진한 초록색이잖아요. 자, 실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진한 초록색이거든요. 실제로 경기가 급등하던 이 시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성과에서 SPY나 SPLG보다 성과가 더 좋았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빅테크들은 2020년 후반 빵 아시죠? 빵 이후부터 지금 매그니피센트 7까지 오르는 이 과도기적인 상승 이전에는 실제로 동일 비중이 더 경기 성과가 더 좋았다라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헤지나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할 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기보다는 RSP의 비중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도 담는 편이 조금 더 경기 방어적인 성격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SPYG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어리다라고, 시간이 좀 더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조금 더 공격적으로 SPY를 S&P 500을 모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SPYG거든요. 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과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는 종목들은 세계적으로도 좋아하게 되어 있죠. 수수료도 싼 편이고요. S&P 지수 내에서 성장주에 집중합니다. 그냥 높은 종목들을 더 많이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주와 같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에 투자하는데, 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S&P 500일 거고, 우량주 중에서도 가장 초우량주를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실제로 나스닥은 상위에 있는 종목들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종목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그리고 그 내노라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500위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성이 뛰어나다, 변동성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를 더 먼저 말씀드리면요, SPYV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치주거든요. 가치주. 그러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나 JP 모건이나 엑손모빌 같은 실제로 존슨앤존슨 좀 안정적인 종목들로 꾸려졌을 때는 SPYV라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어제 제가 같은 시간에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얘는 0.38%가 빠졌고요. 얘는 0.93%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조건 S&P보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수익률 보세요. 589%입니다. 그리고 사실 언제든지 상승했습니다. SPY가
평균적으로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그게 아닌 거죠. 거의 올타임으로 빨간색이 가장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알려진 것이 SPY이긴 하지만 SPYG 같은 섹터에 집중한 ETF가 좀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무너지건 코로나가 왔던 여러 가지 형태에서 결과적으로 S&P는 더 많이 오르는 것에 더 많이 비중을 두는 것이 성과가 또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했던 게 SPY를 하시는 분들은 SPYG랑 그다음에 RSP를 동시에 투자를 하는 것들을 제가 시뮬레이션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얘보다 성과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위험 MDD라고 해서 가장 많이 떨어진 비중이 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MDD가 조금 낮고 수익률이 약간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좀 귀찮은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전략을 좀 더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SPYV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수는 다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적고 나는 정말 안정적으로 S&P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SPYV가 도움이 되실 텐데 실제로 보시면 성과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투자를 선택을 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었는데 뭐 굳이 SPYV는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어디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될지도 좀 감이 오실 것 같고 실제로 한국형들이 있습니다. ISP도 마찬가지고 SPYG도 마찬가지고 SPLG는 뭐 어차피 수수료가 저렴한 버전이니까 좀 스파인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음번에는 한국형으로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한국형은 일단 수수료가 저렴하고 세금도 저렴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부분들도 있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안정기에 투자하는 방법은 RSP 그리고 계속 상승한다. 혹은 SPY가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측면에서는 SPY나 VO나 아니면 IV보다 SPLG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운영 보수 0.09, 0.2, 0.04, 0.04고요. SPYG는 생각보다 수수료가 저렴하죠. 공격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시가 배당률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RSP가 배당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같이 주다 보니까 SPYV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하는 것들, 변동성이 적은 것들, 좀 더 시가 배당률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가치주 중심, 성장주 중심을 묶어서 하는 투자 방법, RSP를 묶어서 하는 투자 방법이 있다. 스파이는 SPLG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RSP는 실제로 성과가 더 좋았던 부분들도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은 ETF입니다. 모닝스타 와이드 못 이라고 해서 MOAT ETF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과가 또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다음번에 준비를 해 드릴 테니까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미국 와이드 모트 ETF입니다. 고맙습니다.